네, 2024년 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있는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로 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하문경 씨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문경 대 정청래. 정청래 자비로 하문경이 나서게 됐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던 지역구라 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문경 씨는 아름다운 패배만을 해온 사람이고, 정청래는 요즘 민주당에서 난리가 되고 있는 컷오프까지 당했던, 그럼에도 살아남은 잡초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승부를 유심히 보면서 하문경 후보한테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문경 씨는 현재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죠. 지난 일전에 군산에서 네모 선장인가 횟집을 하는데 여기 가서 한번 그 횟집도 가보고 하문경 씨도 만나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는 못 갔어요. 하문경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말에 운동권 세력은 국가에 애착이 없고 민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또 그들 때문에 지금 혼인 출산율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국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딱 맞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제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 문화원 점거 투쟁을 했죠.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투쟁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 전에 이란에서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이 있었는데 미 대사관이 그거로부터 굉장히 철통같이 전 세계에서 방어를 하니까 미 문화원을 우리나라 대학생들 삼민투 민족, 민주, 민중을 주장하는 서울대 중심 운동권이 들어가서 점거해버렸죠. 그래서 미국도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아마 하문경 씨 미국 못 가지 않나? 아직도 테러리스트로 돼 있지 않나?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바꾸려면 방법이 이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바꾸려면은 자기가 많은 돈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바꾸는 거. 예를 들면 유방 같은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았고 그런 사람 중에는 이제 지혜가 있는 장량 소화 같은 사람도 있고 작전을 잘 짜는 한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창업주가 되는데 워낙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고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다면은 국가 권력을 차지하면은 국가가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낸 돈이 얼마나 많고 또 국가가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인재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뜻을 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1996년 서울 관악에서 서울대학교가 있는 데서 무소속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집니다. 그다음 2000년 16대 총선에는 새천년 민주당 DJ당이죠.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은 또 실패하고 2004년에도 그때는 열린 우리당이었을 겁니다. 다 민주당 계열로 했는데 그때는 또 공천 탈락하고 또 2006년에는 군산시청 후보로 나섰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데 2012년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으로 나왔다 경선을 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2016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떨어지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 있다가 서서히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이제 점점 대한민국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군산에 가서 하문경 씨를 만나면서 그 전부터 이제 하문경 씨가 이제 바른말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죠. 그래서 주목을 끌다가 이제 드디어 여당의 후보로 나온 적은 새천년 민주당 공천 못 받아서 그렇지 있었지만은 이제 공천을 받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겼으면 벌써 하문경은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겠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문제가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고 지는 사람은 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청래를 봐야 되는데, 정청래 씨보다 함은경 씨가 한두 살 많을 겁니다. 83학번, 85학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85학번입니다. 그리고 함은경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으로 82학번 있고 8인가 83인가 아주 운동권의 스타죠. 서울대학교 김민석 학생회장만큼 큰 스타였습니다. 그도 이제 미국 공관을 노렸는데 미 대사관은 못 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문화원도 이제 철통같이 방어를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덕수궁 뒤에 가면은 거기 하비브 하우스라고 대사 관저가 있어요. 미 대사가 사는 살림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관사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거길 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한옥으로 돼 있는데 높은 담이 있고 그렇죠. 항상 경찰이 지키는데 그때 이제 89년에 여기를 침입하는데 사제폭탄을 갖고 들어갔었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함은경처럼 우두머리가 아니고 멤버였죠. 멤버. 그리고 그때 그거는 자기과 산업공학과에서 과대표 정도 인물이었어요. 단과대학 학생장도 아니고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아니고 뭐 전대협 의장도 아니고 네. 그 함은경에 비하면 등급이 확실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담이 높은데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마 다 잡혔을 겁니다. 근데 사제폭탄을 던졌는데 그 건물 자체가 되게 불이 안 나도록 방염 처리가 돼 있고 해서 또 그게 자체가 불발이었어요. 불발탄이라서 다 체포가 됐었죠. 그때 그걸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와갖고 자기 친구가 고려대학교 불문과 나온 사람일 거예요. 그래도 운동권이죠. 근데 그는 운동권에서 등급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 친구가 아마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포에서 성산동 쪽에서 학원을 정청래랑 같이 합니다. 그때 학원 이름이 길잡이 학원. 함은경 씨는 이제 네모선장이라는 횟집을 했는데 정청래는 자기 친구와 같이 길잡이 학원을 했는데 본인은 공대 출신인데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죠. 자기 친구 고대 나온 친구는 불문과인데 국어를 가르치고. 근데 이 학원이 한 2년 만에 대박이 터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거기만 보내면 애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애잡이 학원 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아주 인기를 끌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김영삼 정권 때 사면을 해주는 바람에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학원은 이제 그 자기 친구랑 이제 의견이 갈리면서 문을 닫고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쪽을 접고 이제 정치로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2002년경에 노무현을 따르는 노사모로 활동합니다. 인터넷에서 쌀입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죠. 한참 노무현을 돕기 위한 유권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해창하고 붙어서 이해창이 지죠. 그리고 노무현 씨가 당선되니까 열리는 우리당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파동을 일으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리는 우리당 만드니까 그쪽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린 총선에서 열리는 우리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마포를 자기가 학원을 했던 거기에서 한나라당의 강영석 변호사를 이깁니다. 강영석 변호사 유튜브도 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 네. 파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정동영 씨가 후보가 되니까 거기 열심히 밀었었죠. 그러면서도 유시민은 굉장히 공격을 간신이라고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출당시켜라. 그래서 어쨌든 정동영 최측근이 됐는데 정동영이가 대선에서 지니까 그 다음 선거에 또 마포홀에 나왔는데 이때는 강용석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당선됐다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또 마포홀에 나와서 이때는 강용석 씨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여기가 원래 마포홀이 옛날 김수환 국회의장이 늘 되던 데라서 그분의 아들인 김성덕 씨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는데 둘 다 이기고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 한번 당선됐다 떨어지고 또 당선되고 이런 역사를 벌써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선거인가?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안 좋으니까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때 하도 이 막말을 많이 하니까 정청래는 컷오프 시켜야 된다 해서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시끄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내세우게 되는가 하면 손혜원 씨. 손혜원이나 정청래나 비슷비슷한 손혜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친구가 돼서 이제 공천을 받죠. 그때 손혜원을 열심히 위해서 운동을 해줍니다. 정청래가. 그렇게 4년을 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낭인이니까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방송만 쭉 하다가 다시 20년 선거에 나오고 김성동을 이기고 또 이번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정청래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컷오프도 당해봤고 그리고 승리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네모 선장에 비해서는 길잡이 학원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이 사람은 돈 많아요. 그리고 산전수전을 겪어봤고 이러한 정청래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은경 씨가 뭐 더 훌륭하죠. 훌륭한데 정청래는 그걸로만 꺾기에는 더 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씨가 개혁신당 만들어서 순식간에 이낙연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 이재명도 순식간에 이낙연을 당 나가게 만들고 아주 나중에 여론은 어떻게 될지언정 수가 높은 거잖아요. 이러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뭐 자기 불리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유리하면 바로 공격을 하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렸을 때 서울대병원 가게 하는 바람 잡아준 사람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으로서 정청래죠. 근데 그 건에서는 입도 번거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자기 유리한 거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정청래를 전공법으로는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 손자병법에서 병자 궤도야. 병이라고 하는 건 병사할 때 병자인데 그게 군을 작전을 짜는 거는 항상 속이는 걸로 시작된다 그러는데 정치도요. 저는 정자 궤도야라고 봅니다. 정치도 속여야 됩니다. 속여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패배만 했다는 거는 전공법으로 갔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뭔가 수를 써야 될 겁니다. 운동권들 잡는 거 이걸 떠나서 이 정청래가 민주당에 있음으로 해서 민주당이 힘을 받는 게 굉장합니다. 함은경 씨가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면 어려워요. 근데 서울에서는 해볼만 한데 이 마포울이라는 데가 의외로 야성 민주당사가 셉니다. 본인이 이제 호남이니까 한번 해볼만 하긴 한데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 전공법으로 들어가서 미 문화원을 점거해서 시위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좀 더 방어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작전을 짜야 되듯이 정청래도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된다. 정청래를 잡아야만 민주당 날개가 하나 꺾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함은경 후보의 건투를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